안녕하세요. 박간호사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난임센터에서 근무하며 느꼈던 임신 잘 되는 사람 특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제가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사실 현재는 가입력과 관련된 정기검진이 기본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챙겨서 해야 되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가입력 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알고 있다면 필요한 경우 늦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제가 근무하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인데 한 20대 중반쯤부터 난임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던 분이었어요. 가입력 검사 결과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거의 조기 폐경 수준이었는데 아직 미혼이셨었거든요.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과배란 유도를 진행해도 1개에서 2개 정도의 난자 채취만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몇 년에 걸쳐 꾸준히 난자를 모으시더라고요. 정말 힘들 법도 한데 묵묵하고 차분하게 병원에 꾸준히 오셨어요. 물론 중간중간 속상한 일들에 우실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30대 초반이 되어서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찾아오셨고 결혼 후 10개 내외되는 난자 중 3개를 녹여서 1개의 배아가 만들어졌고 그 배아 상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걸 의식했는데 임신 1번에 성공하더라고요. 건강히 난임센터까지 졸업하고 가셨고 지금은 아마 잘 분만하셔서 육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상태를 알면 인생에 있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족 계획의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라도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자녀 계획 유무와 상관없이 꼭 남녀 둘 다 검사 받아보시길 권장드려요. 언제 어느 때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니까 미리 상황을 알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한다면 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난임센터를 다니면서 임신 계획을 하게 된다면 의료진을 신뢰하고 의료진의 계획과 결정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생각보다 저희가 안내드린 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예를 들면 10시에 주사를 맞으라고 안내드렸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라든지 시험 관하기 이식 후 임신 반응 검사일까지 질정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임의대로 중단하고 오신다든지 꼭 내원해야 하는 날짜에 오시지 않는다든지 물론 실수 혹은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병원에서 결정해서 알려드리는 모든 것들은 오랜 기간 동안 쌓인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계획과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실 병원에서 정말 긴 대기 시간과 짧은 진료 시간으로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계신다는 거 알아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의료진들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많은 것들을 파악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요. 그리고 이 임신의 과정은 우리가 보조생식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임신을 보조하는 개념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병원과 내가 같이 노력해 가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상황을 잘 이야기를 해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긴 대기 시간 대비 짧은 진료 시간으로 우리는 늘 힘들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혹은 궁금증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질문하세요. 혹시나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메모지를 이용해서 가장 궁금한 것 2-3개 정도를 적어서 상담 전에 미리 드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저도 처음 가는 곳은 상세히 설명해줘도 한 번에 모든 정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의료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질문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의를 지켜주세요. 의료진도 사람이에요. 마음을 나누게 되면 결국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이 가게 되고 신경이 쓰여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고 따뜻한 말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한 번 더 마음이 가고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게 돼요. 여유로운 마음가짐? 그쵸. 말은 쉽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공감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지. 그렇지만 이 여유로운 마음가짐이라는 게 결국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임신을 시도하는데 잘 안 된다는 이 상황이 정말 생각보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싫어서 임신 시도도 제대로 해보시지 않고 빠른 임신을 원해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듯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병원에서 좀 지켜보면 제가 느끼기에 확실히 성향이 좀 조급하고 예민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느긋하고 무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큰 이벤트 없이 금방 임신을 해서 졸업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거 가지고 통계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늘 꾸준히 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역시 금방 임신해서 가시네? 이런 느낌. 일상생활 속에서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저는 막 뭔가를 급하게 하려고 할 때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잘 하던 일인데 갑자기 버벅거리게 되고 막 뭘 빠뜨린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오히려 이렇게 일의 능률은 떨어지는데 마음만 바쁘고 힘든 그리고 그 결과도 안 좋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같은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변화만 있을 뿐인데 가져오는 과정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예시가 병원 생활 속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본인의 난소 기능, 자궁 상태, 정자 상태 이런 것들로 출발점이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결국 임신이라는 도착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만큼 과정과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남녀 모두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많이 받게 되면 생식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서 생리주기의 변화나 생식력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본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임신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걸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체력적으로 힘이 든다면 당연히 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임신 시도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만두기를 고려하는 거라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임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떠올린다면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업무 강도가 높은 근무 환경이 아니라면 일과 함께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병원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인공수정 시험 관하게 하면 성공률 몇 프로예요? 근데 센터마다 기본적으로 뭐 통계는 다 내기 때문에 센터별 임신율의 기준이 있기는 해요. 다만 워낙에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공률도 달라서 어떻게 단정지어 수치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확률은 사실 내가 안 되면 0%고 내가 되면 100%인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100%를 향해 우리 가보자고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